민주연구원의 민주공대에서 이해찬 총리가 나와서 이번 주에 방송된 거죠, 그게? 네. 그거 보니까 아주 내용이 좋아요. 왜 민주 세력이 거기서 말하는 그 표현, 연속 집권? 네. 그 표현을 했는지를 이제 좀 이해가 좀 더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런 세력들은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들 때문에 아예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소멸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발전에 정말 굉장한 저해 요소가 저는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연속 집권에 대한 그 두 분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그날 사실은 이총리께서 계속 집권을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새 연속 집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이총리께서 연속 집권이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기쁘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2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정도 해갖고는 정책이 뿌리를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계속 집권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4번, 5번 이렇게 계속 집권을 해야 정책이 뿌리가 내려져서 정착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오랜만에 집권을 했는데 계속 집권을 해야 되겠다. 영구 집권이나 장기 집권이 아니고 계속 집권입니다. 저는 요새 연속 집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연속 집권. 예. 연속 집권을 해서 네.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예.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역할을 예.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직책이 뭐가 주어지냐는 건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은 아니고 네. 가능한 이제 계속 집권하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또 이제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남북 관계도 풀어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2가지를 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같이 이제 같이 10개는 한 가지. 맞물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개헌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 집권 2년 차가 제대로 들어가면서부터 향후 1년이 정말 어렵겠구나. 이게 남북 관계는 비교적 뭐 조금 틀을 잡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적인 도전들이 다가오고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당과 국회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해서 어찌됐건 자리가 어떻든 간에 연속 집권의 과정, 그 기틀을 닦는데 반드시 기여하셔야 할 너무 당과 이 지지자로부터 받은 게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소명이 있으시고. 아니, 그럼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문틀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제 입구에 들어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살려가지고 계속 집권해서 정책이 뿌리가 내리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인데다가 보수가 원체 강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개혁적인 정책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무슨 진보다 보수를 얘기를 할 정도가 못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에 있는 이른바 그 개혁적인 당들, 삼인당이나 노동당이나 이런 당들보다 훨씬 정책이 더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그렇죠. 예. 추구하는 정책도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사회 전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개혁성이 아주 약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최소한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좀 균형 있게 만들어 끌어올리려면은 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해서 정책을 하나하나씩 뿌려 내려 놓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아마 이 얘기를 가지고 이 보수 언론, 수구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거 봐라 이제 이 때도 아닌 때 무슨 장기 집권 음모를 드러냈다는 둥 택도 아닌 얘기를 했다는 둥 참 이해찬 뭐 이 저 분위기 모르고 지지율 떨어지는데 역시 말실수했다 이렇게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조금 짚을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정당이 권력을 끊임없이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자기 임무라는 것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날 저희가 이 얘기, 연속 집권의 이야기를 했던 배경은 첫째는 다 아는 바지만 김대중 노무현 2번의 집권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복지국가로 가는 비전, 심지어 노 대통령 때는 비전 2030을 했잖아요. 그리고 2번의 정상회담 이런 것까지 해서 야 이제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를 뒤로 돌리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완전히 이렇게 뒤로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해찬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에 집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집권을 해서 정책의 틀을 기대하기는 할 수만 있다면 20년이건 30년이건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총리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는 서구 복지국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이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서구 복지국가는 시민사회와 노동이 강하면서 20년, 30년 복지국가를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시민사회와 노동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장기 집권을 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합리적인 중도 진보 세력의 정당으로서 당원들이 늘고 있는 그리고 현실 정치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래도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현재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사람들, 당직자나 지도부나 당원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집권해서 적폐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는 소명감을 불태우지 않는다면 저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하고 말겠다? 두 번 하고 말겠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권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겸손한 거고요. 둘째는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 더 한다면 세 번째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정책적 긴장감. 그렇게 하겠다는 야당 때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뭉쳤잖아요. 그런 어떤 결사적인 의지가 있지만 아차하면 집권당은 흔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자기 검열과 자기 통제를 계속 해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 자기 혁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 그 얘기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수구 세력이 씹겠지만 저는 씹으면 결국 그 안에는 저러다 정말 저들이 계속 집권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지율이 뭐 일시적으로 출렁거린다 뭐 어쩐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강하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연속 집권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복지를 완전하게 민주주의를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총리 말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 수구정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들이 집권할 가능성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홍준표 방식의 저런 보수 게다가 뭐 유승민 안철수 방식의 저런 소위 보수 대체의 노선 저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반도가 장기적으로 평화의 길로 가려면 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의 노동당과 상대할 수 있는 맞상대할 수 있는 크고 강한 합리적인 개혁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 국가인 일본의 자민당이 강하잖아요. 역으로 우리는 진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오랫동안 집권을 해야 하고 그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제 프레임은 북한 문제 관련해서 뭐 채널A 같은 보도들에 보면 막 6개월 전 인터뷰 갖다 쓰고 하면서 젊은 층도 자극하고 무슨 북한에서 하는 평양올림픽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흔들어 댔어요. 그래서 한 3, 4% 뭐 이렇게 뭐 한 5% 이렇게 빠졌다고 치면 거기서까지는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 70% 이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보수층들의 지지가 있었을 거고 북한 이슈 같은 걸로 해서 뭐 몇 프로 빠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표가 자기들한테 안 가고 마침 이번에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또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그 신당이 자유한국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똥줄이 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똥줄이 타니까 그건 같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관심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들 표현은 도움이 안 되는 형태로. 총기 난사를 하는 네. 거죠. 정말 거의 총기 난사 수준이죠. 거의 총기 난사 수준이죠.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최근에 홍준표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장지원 수석 대변인까지 해서 이제 거기서 덧붙인 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뭐 KBS에 대해서 또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던데 하여간 이제 이해찬 총리하고 인터뷰하신 내용을 이제 제가 2번 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앞서 말씀하셨던 서구 복지와 노동, 시민사회와 노동 이 문제고 우리가 아직도 정책 일천하다. 그러니까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려면 정책적 뿌리를 내리려면 연속 집권이 중요하고 직책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집권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당신의 의지를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되게 좀 죄송하죠. 이 총리한테는 진짜 젊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옥바라지 하고 그다음에 민청년, 민통년, 87년 6월 항쟁을 기획했던 분이고요. 우리가 1987에서 사실은 지난 영화에서는 이한열, 박종철 두 분의 열사가 집중 조명이 되고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6월 항쟁을 학생과 시민이지만 그때 이해찬 총리가 사실은 경찰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전국 지도를 놓고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공권력이 완전히 뚫려가지고 그때 이제 무장해제 당하게 했던 그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럴 정도로 하고 이제 36살 정치를 하신 분이고 어쨌든 이제 지금 김민석 원장님하고 두 분이서 한 그 인터뷰는 꼭 한번 놓치지 말고. 저도 예, 그거는 예, 좀 제가 하긴 했지만은 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았고. 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짚을 것을 많이 짚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제별로 해가지고 민주공대 그 정규 프로그램을 한번 하시는 것도 이총리하고 네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이해찬이 말한다. 첫 번째 방송 뭐 이런 네. 거. 이쪽 세력의 정신적 지주 뭐 그런 느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고 한마디 하면 저희가 이제 이 총리님 모시고 평민당 입당한 지 이제 30년이 되는 게 이제 다음 주 2월 2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념 토론회 및 행사를 하거든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푸나님도 오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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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김 대변인님 조금 뭐 자랑은 아닌데 그날 인터뷰하면서 저도 제가 스스로 재밌었던 게 이총리의 그래도 개인사를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거 이런 걸 아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별로 안 쫄고 네, 얘기를 네. 재밌더라고요.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알아야지 되는데 잘 모르면은 인생사나 뭐 정치사를 잘 아시니까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텍스트가 훌륭한 그런 좌담이었던 것 같아요. 추미애 대표한테 제가 또 보내드렸어요. 꼭 들어보시라고. 어저께 밀양 다녀오면서 요 얘기도 간단하게 말씀 보고 드리고 꼭 들으시면 좋겠다고. 예.